개념물리 3학년 1학기 수업. 오늘은 22쪽에 있는 무리수와 실수 라는 단원을 배울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새로 배우는 새로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무리수도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실수도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중학교 과정에서 혹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수는 자연수예요. 그런데 자연수를 조금 넓은 범위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부터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정수라 부를 수 있겠죠. 정수는 자연수, 즉 양의 정수와 정수 0. 0과 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그 넓은 범위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할 수 있고,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해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런데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배울 거예요. 그걸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실수라고 해요. 실수.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의 체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그 실수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의 범위가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혹은 표현한, 사용한 수 중에서 실수 아닌 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 우리가 배우는 가장 넓은 범위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인데, 유리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냐면, 유리수는 한자어를 좀 아나요? 이 유자가 있을 유자. 자기 이름에 있을 유자 있는 사람 없지? 여기 유자 있는 사람 없구나. 리자가 뭐냐면 이치 리자야. 수는 수숫자.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치가 뭔 뜻인지 아니? 이치? 약간 말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이치가 있다라는 건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수. 말이 되는 수라는 뜻이야. 이 말이 되는 수라는 말을 시작하게 된 게, 수는, 그러니까 분수라는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밭이 있어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소유의 밭을 이루게 되었거든? 그런데 이 밭을 발견을 하는 거야. 아, 여기다가 나 농사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세 명이서 농사를 지어야 해. 근데 세 명이서 농사를 지을 때 좀 이렇게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싸우잖아.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될까? 그래서 시작된 게 3분의 1이라는 개념이야. 너 3분의 1, 나 3분의 1, 친구도 3분의 1. 이렇게 시작된 게 분수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세 개로 나눈다. 이게 말이 되는 수란 뜻이야.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무리수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무리수는 유자가 무자로만 변한 거지? 그럼 무슨 뜻일까? 이치에 맞지 않는 수, 말이 되지 않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수를 누가 먼저 처음 사용을 했냐면, 이름은 들어봤을걸? 아, 배웠구나.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봤어요? 피타고라스가 매겨난 건 아니고,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무리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대요. 이거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면 안 되는, 말이 되지 않는 수야. 라고 해서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할게요? 이름을 정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네? 수장시켜버렸어. 수장은 뭐예요? 물에다가 이렇게, 아, 물에다가 이렇게 뭐냐, 돌렸다고? 나오지 못하게 매장시킨 거야. 아, 그렇게 죽인 거야.
그래도 어차피 발견될 수는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리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수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로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분수꼴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수가 무리수고 우리는 근데 그 전에 이 무리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어요. 이 무리수를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 일컫습니다. 끝이 없는 무한소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끝이 없는 무한소수는 뭐가 있을까요? 파이가 있죠. 파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파이. 또 우리는 이제 또 배웠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운 루트 있잖아. 루트도 무리수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끝이 없거든. 아니, 분수래. 소수로 나타내면 끝이 없거든. 그리고 루트 3도 마찬가지야.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그 상태로 루트로 있는 수는 다 무리수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럼 여기서 묻겠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루트 2를 표현하는 방법을 뒤에서 가르쳐 주긴 할 건데 내가 루트 2를 표현하고 싶어.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4겠지. 그런데 내가 문 좀 닫아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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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면 이 넓이는 얼마일까? 4 아니 2겠지. 그런데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인 거 알아? 네. 그러면 이 정사각형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루트 2 루트 2야. 그런데 이 수를 사람이 측정을 해봤어. 야, 근데 루트 2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거는 네모 곱하기 네모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정말 일일이 계산해.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어디부터 할까? 1.5 곱하기 1.5가 얼마인지 아니? 15 곱하기 15. 225. 1.5 곱하기 1.5는 2.25겠지. 근데 내가 구하는 네모는 이거보다 더 작겠지. 그럼 그때는 1.4 곱하기 1.4라는 거야. 1.96이지. 그럼 내가 구하는 수는 얘보다 크겠지. 그러면은 1.42 곱하기 1.42라는 거야. 해갖고 계산을 해도 절대 이거 안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거의 자릿수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라는 수는 대충 얼마쯤 하는지 알아요? 3.14 그렇지. 3.14 1592 땡땡땡땡 해가지고 끝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거를 5천자리까지 외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요. 나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의 체계를 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지.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웠죠? 소수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고 그 무한소수도 그치 순환소수와 이렇게 나눴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리수다. 얘가 무리수고 우리가 배우는 뭐 루트 같은 아이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건 실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대충 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한다는 말은 또한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수직선에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는 모두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간단한 몇 가지만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
내가 루트 2를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루트 2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방금 했던 이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여러분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이 나나요? 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그렇지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운 거지. 네. 그거를 활용해서 루트 2를 표현을 할 거야. 여기다가 사각형을 만들 거야. 가로가 1, 세로가 1인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네. 대각선 길이는 얼마일까? 구해보자. 빗변이지? 네모라고 할까? 네모의 제곱이 얼마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2지. 네모는 루트 2야.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각선 한 칸 한 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이 길이는 대충 표현을 했네? 그러니까 자로 예쁘게 그리면 진짜 표현할 수 있는 누구 들어왔다.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이거를 내가 이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다고. 그냥 임의의 선하고. 임의의? 아 좋지 않지. 임의의 아니야. 너의 창이라고 해. 이거를 한번 이 수직선에 나타내보자고 이 길이를. 대각선 반대도 대각선 딱 그어가지고 너? 맞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요. 내린다 그치? 그나마 좀 길이 재서 길이를 재서 옮겨요. 야 길이 재서 옮기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없니? 그 컴퍼스. 작도 그치? 잡혀서 컴퍼스 하려겠지? 컴퍼스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오. 여기를 컴퍼스로 재는 거야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걸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 네.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 동일한 거예요? 그치?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0에서 루트 2를 더한 거잖아. 딱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몇 가지의 무리수는 수직선에 표현을 할 거야. 이해돼?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컴퍼스를 활용하지 않았고 자로 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자와 컴퍼스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1. 성격이 급하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루트인 거 알 텐데. 이게 루트이야.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부터 이걸 컴퍼스를 활용해서 이걸 이렇게 내릴 거야. 네. 그럼 만나는 점이 생겼지. 네. 자, 이 점의 좌표는 되게 조용하네. 이기네. 아닌데. 루트 2. 아닐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야. 길이가. 드사. 아닌데. 루트 루트 4.5. 4.5. 아니야. 생각을 하라고. 3.5요. 아유. 루트 여기가 2였지. 네. 2에다가 루트 2를 더한 거야. 2 더하기 루트 2. 아. 이렇게 나타낼 거다. 네.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길이도 루트인 거 알지? 네. 얘를 여기로 내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비슷해. 답은 아니야. 3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여기서 찍었잖아. 생각해봐. 여기가 컴퍼스라고.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3에서 루트 2를 뺀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네. 내가 컴퍼스를 시작하는 시점이 어떤 숫자인지를 봐. 네. 그래서 루트 2를 더할지 뺄지 정도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에서 루트 2를 뺐기 때문에 3마 루트 2다. 무리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유리수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몇 가지 없어. 네. 그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는 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큰지 작은지는 너희가 수직선에 나타내는 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큰지 작은지 결정하는 방법도 배우긴 했어. 복습을 할까? 2랑 루트 3 중에 누가 크다고? 2가 더 커. 그 이유는? 2를 루트로 바꾸면 루트 4. 2는 루트 4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는 건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서 수직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 그럼 우리가 배우는 수는 실수라고 했잖아.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큰지 작은지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소관계 누가 크다 작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존재해서 수직선이 나타내면 더 오른쪽에 있거나 혹은 실제로 길이를 쟀을 때 더 길어서 큰 거야. 그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 개념이라 여러분은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23쪽의 4번의 잠깐 아래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잖아. 단순한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응용되는 경우도 있어. 그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1뿔 루트 2와 마 2뿔 2루트 2 같은 수를 비교를 할 거야. 마이뿔 2루트 2 마이뿔 2루트 2 이걸 비교할 거야. 둘 중에 누가 크게? 이런 복잡한 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 앞으로 우리는 조금 복잡한 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 앞에 있는 걸 만약 A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걸 B라고 볼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걸 뺄 거야. 그 결과 0보다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A가 클까 B가 클까? A가 큰 거겠지? 내가 A에서 B를 뺐어. 그랬더니 0이 나왔대. A가 클까 B가 클까? 똑같아. 둘이 같은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작았대. A가 클까 B가 클까? B. B가 큰 거지. 애매한 수는 앞에서 뒤에 거를 빼버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대소관계를 구할 수가 있거든. 빼볼까? 1뿔 루트 2에서 우리 이거 빼기 안 배웠는데 그쵸. 안 배웠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잠깐만 설명해 줄게. 어떻게 이런 문제는 없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뀐다.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어. 아니 이게 빼기 더하기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3마 루트 2가 돼. 왜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 없는 애는 루트 없는 애끼리 계산하고 루트 있는 애는 루트 있는 애끼리 계산해. 다음 시간에 배워. A가 있잖아. 그니까 루트가 없는 얘랑 얘랑 계산해. 그럼 3이지. 네. 얘는 루트 2인데 그러니까 루트 2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루트 2야. 근데 여기서 루트 2 두 개를 빼. 이 루트 2는 루트 2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 루트를 두 개를 빼. 그러니까 얘가 돼. 다음 시간에 배워서 몰라도 돼?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0보다 클까 작을까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3과 루트 2의 관계만 보면 돼. 3은 왼쪽 아, 가요. 왼쪽에 3은 이건 루트 9지. 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네. 그래서 얘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나타낸다. 이건 내가 조금 많이 가서 그래.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24쪽에 있는 개념문제 확인하기를 책에다 한번 해볼 거거든요. 중간중간 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고요. 지금 24쪽 책에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핵심 문제 익히기만 잠깐만 볼까요? 1번에서는 무리수인 걸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함정으로 등장하는 거는 루트가 사라지는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1번 같은 친구. 1번 같은 친구는 이게 0.5의 제곱이 그렇게 계산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루트가 벗겨져. 실제로는 절대값이거든. 그런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루트가 벗겨져서 이게 마이너스 0.5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지? 원래 내가 설명한 방법은 이거였지? 제곱이랑 루트가 절대값이다. 근데 절대값 0.5는 어차피 0.5다. 그래서 0.5 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야. 자, 2번은 이게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아니야. 볼 필요 없어. 3번은 쉽네. 루트 25는 얼마지? 5죠. 그냥 5야. 루트 16은? 4. 그렇지. 5 빼기 4니까 1이지? 유리수예요. 4번은 루트 있네. 무리수죠. 루트가 등장하면 무조건 무리수야.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자, 2번 보자. 이런 옳고 그른 문제는 조금 어려워.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니? 그 맞는 말. 맞는 말이야. 아까 그 표 그려줬잖아? 유리수는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에서도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1번은 맞아.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맞니? 틀렸지? 왜 틀렸을까? 순환소수는 왜 무리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리수여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앞으로는. 순환소수는 분수잖아. 그래서 유리수라고. 3번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 실수라 한다. 맞는 표현이지? 4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맞아. 무리수를 설명하는 방법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 맞는 말이야. 보통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 갖는 건 모두라는 말은 틀린 경우가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 잡아야 해요.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말 진짜 어렵게 써놨네.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도 있고 유리수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말이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참 구간 어렵죠.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유리수는 반대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반대말이 없는 경우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말 되게 어렵게 하네.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유리수의 반대말은 무리수야.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리수다 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말은 맞니? 틀렸지. 무한소수는 뭐뭐 있다고? 순환소수, 순환. 그치?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어. 순환소수가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유리수. 얘가 무리수야. 이런 말장난 문제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글을 어렵게 쓴 이 사람, 이 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3번. 여기에 사각형이 있어. 1에서 시작해서 4까지로 끝나는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있어. 내가 방금 삼각형이랬니? 사각형이랬니? 삼각형이랬지. 그러면 이 삼각형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C라는 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돌릴 거야. 그럼 이거를 돌린다에 현혹되면 안 돼. 우리가 그 컴퍼스를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잖아. 한 점을 찍고 그 다른 점을 돌리는 개념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컴퍼스의 기준점이고 여기가 옮겨지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위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나타내야 할 건 첫째, 얘를 요래 내렸을 때 이 점을 Q라 부르고 여기를 이렇게 반원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P라 부르재. PQ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얘를 표현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이 길이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길이 얼마인지 알아? 3이야. 높이는 얼마라고 나왔죠? 2라고 나왔지.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얼마일까? 루트 13이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P점은 1에서 루트 13 뺀 거. Q점은 1에서 루트 13 더한 거 라고만 표현하면 돼.
알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 Q라는 점이 4와 5 사이에 있다는 이런 거 현혹될 필요 없다고. 그래도 얘가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4점 얼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은 1에서 그러니까 P할게. P는 1에서 루트 13 뺀 거고 Q는 1에서 루트 13 더한 거야. 이렇게만 나타내면 돼. 얘가 대충 얼마쯤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최악이네? 아니 이게 이 개념이라니까? 야 봐봐. 아니 여기가 5야. 와우 대박 5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야. 반지름이. 그럼 여기 얼마냐고. 5 빼기 3. 여기는 5 더하기 3. 그 얘기라고. 근데 여기서 왜 1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최악이네. 중심,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루트 13 빼고 루트 13 더했잖아. 네. 끝! 됐어요. 요것만. 네, 그럼 하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뭐 4랑 5 사이에 있다 이런 거에 꽂힐 필요가 없다고.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게 1뿔 루트 13이고 1마 루트 13이라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다만 이게 대충 얼마쯤 하는구나 정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자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의 주된 내용은 무리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라 여기면 됩니다. 자, 4번. 4번 문제 한번 보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세요. 1번. 파이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일까?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이건 맞아. 파이는 실수잖아. 실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고. 실제로 존재하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수냐면 이런 수야. 이런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3에서 앞으로 배울 모든 수는 다 실수라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 모든 수. 자, 2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또 맞는 말이고 무리수가 있다. 또 맞는 말이고 실수가 있다. 또 맞는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자연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수 있잖아. 자연수나 정수라고 하면 이거는 틀리다.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없어.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왜냐면 아직 연산하는 방법과 어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거든.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어느 수와 어느 수 사이. 야, 그러면 0.1과 0.10000000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일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엄청 차이가 나지 않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는 수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고. 4번.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맞는 말일까?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아까 말했잖아. 정수랑 자연수는 조심하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봐. 유리수 중에서 0.1과 0.2가 있어.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니? 정수 자체가 없잖아. 이거 함정이야. 유리수랑 정수. 아니, 그 정수랑 자연수는. 이건 틀렸어. 자, 5번.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되는 점들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왜 틀렸어?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 유리수로만 표현을 하면 위에서 물을 뿌리면 물이 다 흐른다. 실수로 구성을 해야만 위에서 물을 뿌렸을 때 물이 흐르지 않아. 자, 그 다음은 대소관계 문제. 5번 한번 보자. 그거 아니? 문제 풀 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개념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로 된 문제는 좀 어렵지. 문제 풀 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야.
아까 내가 설명한 것보다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1번에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약간 이런 경우야. 루트 10이 대략 얼마쯤 하는지 아니? 루트 5. 오, 진짜 루트 아니 루트 최악이야, 최악. 3점. 그치? 3점 얼마 얼마쯤 하겠지? 왜냐하면 루트 9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루트 9가 3이고 루트 16이 4잖아. 그러면 이런 수를 대충 그냥 3점 얼마 얼마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왜 x표가 3개냐면 근데 원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3개 있어. 3개가 없는데도 3개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3개 하는 거야. 2개 하면 좀 허전하고 4개 하면 좀 많아 보인다. 그래서 3개를 해서 진짜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해. 얘가 클까 4가 클까? 그치? 넌 진짜 최악이다. 당연히 왼쪽이 크지. 3점 얼마 얼마 얼마에다가 1 더하면 4점 얼마 얼마 얼마지 않겠니? 4점 얼마 얼마 얼마와 4를 비교하면 4점 얼마 얼마 얼마가 크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근데 이건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얘도 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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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4점 얼마 얼마 얼마처럼 나오면 구하지 못해.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앞에 것도 뒤에 걸 빼라고. 그럼 계산을 하면 이게 루트 10 맞합니다. 루트 10만 3은 0보다 크니 작니? 커요. 크지. 얘가 루트 9니까 그러니 왼쪽이 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게. 12와 루트 5 뿔 10을 비교할 거야. 이것도 근데 아까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진짜 딱 보자마자 구할 수 있어. 오른쪽이 크게, 왼쪽이 크게, 오른쪽이 크게? 대략 오른쪽. 오른쪽이 클 것 같죠? 실제로 오른쪽이 커. 얘가 그냥 2점 얼마 얼마 얼마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뒤에 걸 빼라고. 야, 대충 감 맞지? 그러면 빼면 이게 2마 루트 5거든? 2마 루트 5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치. 작아요. 왜냐면 얘가 루트 4니까 루트 4에서 루트 5를 빼면 0보다 작겠지. 그럼 답일 것 같은 거 할게. 4번. 이 뿔 루트 5와 루트 3 뿔 루트 5를 비교해. 얘를 비교하는 방법도 보자마자 그냥 딱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은 얘를 루트 4로 보는 거야. 얘는 똑같잖아. 뒤는 똑같은데 앞에 봤더니 얘가 더 크지? 그래서 더 큰 거다. 이렇게 하는 그냥 빨리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개념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라고요. 빼면은 루트 5가 사라져서 2마 루트 3이거든? 얘가 루트 4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을 거야. 자, 6번. 이게 복잡하지?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걸 구하래. 단 여기서 루트 2가 1.414, 루트 5가 2.236이라고 알려줬어.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계산기를 활용해도 이게 대충 얼마쯤 하는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산기로 풀면 안 돼. 자,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를 한번 구해볼까? 1번은 루트 3이지? 얘는 사이에 있을까? 네. 그치? 2, 3, 4, 5가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거야. 자, 2번. 루트 2에 0.1을 더했대. 문제에서 1.414라고 알려줬잖아. 거기 0.1을 더해봐. 1.614지. 그러면 당연히 자 414라고 쓰면 안 돼. 실제로는 414가 아니라 땡땡땡이다. 아 근데 그걸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지. 3번. 루트 2에다가 3을 더했대. 그럼 4.414지. 그러면 사이에 있니? 아니요. 아니지. 틀렸어. 4번. 루트 5에서 0.3을 빼. 루트 5는 2.236이야. 0.3을 빼면 이게 1.936이지. 그럼 얘는 사이에 있지. 자, 5번. 루트 2랑 루트 5를 더해서 2로 나눈대. 이거는 사실은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다.
여기가 루트 2야. 루트 5야. 니네 이 두 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을 알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딱 얘야. 평균. 그럼 평균이니까 당연히 센터에 있겠지? 볼 필요 없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어림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된 내용은 여러분이 개념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있는 내용까지는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